도함수에 활용하고 있는 중 거의 막바지입니다. 속도, 가속도를 제외한 그 앞부분에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센수학을 펼쳐든 건 이게 센수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떤 문제집, 유형별 문제집을 잡더라도 너희가 거기서 이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을 붙들고 이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푸는 것인가를 경험해 보자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칠판에 있는 문제를 잘 보면 돼요. 잘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거 먼저 유형별 문제집이니까 제목을 한번 봅시다. 유형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쭉 보면서 지나갈게요. 이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 아래 보고 있는 녀석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이게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째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4차의 식을 y는으로 생각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보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0이 있으면 그걸 y는 제로로 보아서 y는 제로, x축으로 보는 눈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한 번은 스치고 두 번은 뚫고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K값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유형의 제목들도요 다 눈에 들어오는데, fx equal k의 실근의 부호, 바꿔 말하면 y는 fx와 y는 k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갖다가 서로 만나게 했을 때 양수 쪽에서 몇 개 만나고 음수 쪽에서 몇 개 만나고, 그러니까 아까 그냥 세 개에서 만난다가 아니고 그거를 두 개의 양수와 한 개의 음수, 아니면 한 개의 양수와 두 개의 음수, 이런 식으로 부호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란 뜻이고, 또한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것도 웃기죠. 근의 판별? 판별하면 딱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에요. 2차 함수 때는 이게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을 갖냐, 하나 중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가 판별식이라는 걸로 판별이 되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읽으면 마치 3차 방정식에도 판별식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없어요. 판별식이라는 건 오로지 2차 방정식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건 무슨 말이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놓고 거기다 뭔가를 걸어서 여기 있을 때는 한 근, 여기 있을 때는 두 근, 여기 있을 때는 세 근, 이렇게 그걸 판별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로. 무언가로. 그 대상은 그래프죠. 식이 아니에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 그러니까 제목만 계속 다르게 달고 보면 계속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풀어볼 거예요. 또 뭐 문제 유형 뭐 있나?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말할 것도 없지 뭐. 몇 점에서 만나냐.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 이거는 접선 방정식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래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왔죠. 부등식으로 넘어오면 내가 이제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풀이가 뭐냐면, 연신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를 내가 강조하고 외치고 했는데 이런 문제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부등식이고 여기도 부등식이야, 뭐지? 그러면서 1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보고 적당한 K값 찾아요. 환장하긴 해요. 환장하긴. 안 된다고. 응? 그렇게 안 된다고 얘들아. 이게 그냥 일방적인 증가함수고 일방적인 감소함수면 그게 돼. 최소가 최소일 때, 최대가 최대일 때, 아니면 최소가 최대일 때, 최대가 최소일 때,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감소나 일방적인 증가에서는 양 끝값 넣은 게 K값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수로 한번 맞은 거 가지고 나머지 문제에다 다 적용해보다가 안 돼요만 외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그거 아니야. 이 1에서 3이라는 건 좌표 평면에서 커튼 치는 거라고요. 1부터 3 사이만 내가 보겠다. 내 무대 안에 이 3차 함수와 x축이 서로의 위치 관계가 x축보다 이 3차 함수가 항상 더 위에 있게 만들 K값을 찾아라,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프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부등식을 여기다 어떻게 넣어보는 게 아니고요. 얘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긋고 그것의 오른쪽을 닫아버리겠다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왼쪽만 쳐다보게 되죠. 그 무대 안에서 이 3차 함수가 x축보다 언제나 밑에 있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높낮이. 네, 하나같이 다 이렇게 구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유형이랍시고 엄청 구분해 놨거든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증가함수 활용, 항상 성립할 때 최대 최소 활용. 예, 근데 이거 마지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유형별 문제집이니까 유형으로 나눠놔야지 했는데 사실은 나눌 게 없거든. 나눌 게 없으니까 막 어거지로 제목 갖다 붙인 거예요. 나는 그냥 그래프라는 한 단어로 다 통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자, 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4차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미지수가 달려 있으면 조립제법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예, 이걸 뭐 인수분해 한다 한들 예, 그게 중근을 갖는지 뭔 갖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얘를 3x x 4승 마이너스 8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4x는 k. 이건 옵션입니다. k를 넘길지 안 넘길지는. 그러니까 내가 y는 하고 fx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고정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마음이면 넘기고요. 예, 어차피 그러면 이쪽으로 다 넘겨서 이걸 x축으로 봐도 이 마이너스 k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휘어있는 이미 휨새가 다 고정된 4차 함수를 의 철사를 딱 잡고 아래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이거든요. 상수항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예, y축 방향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제 이 곡선 전체가 x축을 기준으로 두고 오르락내리락 할 거냐, 아니면 곡선을 고정시켜 놓고 y는 k를 오르락내리락 할 거냐. 난 이쪽이 더 가볍다고 보고 이쪽을 선호하는 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얘기는 중근을 갖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네, 이게 무슨 얘기야? 예, 이렇게 막막하죠. 이 막막한 이유는 얘가 내 눈앞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눈앞에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듣습니다. 해보죠. 이제 얘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을 해. 그럼 4, 3, 12x 세제곱 마이너스 8, 3, 24 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 그리고 이제 얘 그림을 그릴 건데, 원래는 3차 함수 그림 그리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이거 너무 잘 보여요. 12, 24, 12, 24. 그러니까 12x 제곱으로 묶은 x-2와 마이너스 12로 묶은 x-2 이렇게 되니까 12x-2, 12x-2가 뻔히 나오죠. 그래서 12x-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되게 쉽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 아이는 12에 순서대로 써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그림 그리기도 편하죠. 이쪽에다 그림을 그릴게요. 디테일을 조금만 살려주세요. 디테일이라는 건 뭐냐면 저 근들 사이의 간격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간격이 1과 2 사이의 간격보다 길죠. 이 말은 3차 함수로 보면 변곡점이 요 위에 형성이 돼서 얘가 내려오다가 살짝 지나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녀석이 지금 F'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마디로 이 4차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라고요. W 모양의 그래프라는 게 확실해졌고, 예, 걔네들을 이제 요거에 맞춰서 그려주자면, 이제 왜 내가 디테일을 강조했냐면, 이 사이가 벌어지면 여기 넓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양이 나중에 보면 적분할 때 배우는데 이 넓이만큼 올라간다고요. 이 넓이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고 찔끔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올라가고 찔끔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찔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요 정도의 디테일이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좀 처져 있는 애네. 이게 fx고요. 이미 고정된 그래프라고 했어요. 고정된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극소, 극대, 극소값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집어넣어 보죠. 마이너스 1일 때, f1일 때, f2일 때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플러스 8, 11 마이너스 6, 5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9 이게 마이너스 19까지 내려오네. 그 다음 1일 때는 계수의 합만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13 이게 13이요. 그 다음에 2를 아우 야씨 해보자. 16, 48, 88에 64, 46에 24, 더하기 48.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8, 이게 96 빼기 88 하면 8. 네, 8이네요. 요 녀석의 높이가 8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적게 내려온 거 맞죠? 13까지 올라갔다가 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고정해서 그렸어요. 정말로 이거 XY축까지 다 그릴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Y축이 있을 거 아닌가. Y축이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건 과한데? 중간 어딘가에 Y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보면은 상수항이 없어요. 그 말은 x에다 0을 넣었을 때 0이란 얘기잖아요. 0,0.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이 자리가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안 돼 요즘에. x축이 맞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디테일을. 그러하니 이제 여기다가 y는 k를 걸고 이렇게 K를 걸었다고 하면 지금 원하는 건 이 K가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되면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예요. 그럼 얘가 원한 게 뭐였지? 원한 게 중근 하나랑 실근 두 개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점 하나랑 뚫고 지나가는 점 두 개. 요거죠, 요거. 실근 하나, 실근 둘, 중근 하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때의 K가 얼마냐? K는 13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봐요. 어차피 중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중근 쭉 내려보면 여기. 여기서 K 높이가 8일 때 중근 하나, 실근 두 개. 됐죠? 그럼 요랑 비슷한 게 이제 또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있을 법도 한데 얘는 중근 하나에 없어요. 이런 거 허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4차 방정식은 4개의 근을 가져야 되고 더 이상 만나는 자리가 없으면 허근 두 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개의 실근이고 이렇게 하면 4개의 실근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K는 13에서 한 건, 8에서 한 건. 여기서 만족하는 그래서 만족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그러면 13과 8의 합 21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토리라고요. 이 얘기가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양근이 몇 개, 음근이 몇 개 이렇게 되면 이런 케이스가 지금 양근 2개, 음근 하나인 케이스예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2번, 왼쪽에서 1번 만나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 얘기 먼저 할까? 그래서 말인데 방금 전에 이제 어떤 방식 하나를 배웠으니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 K 플러스 1이나 K를 똑같아요. K 플러스 1을 넘기나 K를 넘기나 내가 이만큼을 그릴 자신이 있으면 K만 넘기면 되고 요만큼이 더 편하겠다 싶으면 K 플러스 1을 다 넘겨도 되고 이런 건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쪽의 고정된 그래프 한쪽의 고정된 그래프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고정된 곡선 하나 그리고 움직이는 상수항 직선 하나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fx라고 한 다음 미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양음을 알아낸 다음 뿔마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방식 알았죠? 안 다음에는 가급적 이 짓을 안 하는 게 시간을 버는 일이라고요. 내가 니네한테 뭔가 암기시키고 외워라 그리고 이거는 기억해둬라 라고 하는 거는 그럼 미리 해둔 다음에 암기하는 애가 있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지금 그나마도 너희들한테 이게 다항함수 가지고 뿔마뿔 이렇게 가르쳤는데 책 따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증간표 그려야 될 거예요. 이거 증간표 해가지고 뭐 뿔마뿔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다음에 그리면 그만큼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는 바는 얼마 전 영상에서 니네한테 외우라고 시켰던 거가 이런 데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요만큼. 그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홀수 최고차의 개수 1 근사이의 간격 1과 0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그러면 이 아이의 생김새는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극소점 이렇게 x축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x축 여기가 원점 너 마이너스 2 그리고 그 2를 갖게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갖게 하는 이 값이 1.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요. 외워놨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 아이를 걸어서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양근 하나, 이렇게 하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하면 중근 하나, 음근 하나 이거라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건 여기 사실은 3차 방정식, 홀수차 방정식에서 짝수 근을 물어보는 건 꼭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에서 근 3개 이렇게 말해도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게 특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1개, 3개, 1개예요. 범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이 K, -K-1이라는 아이가 2가 될 때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3일 때 -K, -1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K는 마이너스 이게 뭐야? K는 1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수 K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분을 통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그런 애가 이제 내 눈에 띄는지를 봐야지. 아까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요 얘기로 해보죠. 이게 이 상태로 두 개의 그래프를 보려고 하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와 움직이는 3차 함수인데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다시 만났는데 Y축이 여기 있는 바람에 음근 하나와 양근 두 개를 갖는 이런 스토리죠.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구도가 이거예요. 곡선 대 곡선. 예, 뭐 찾기가 되게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이 상태의 x의 위치나 개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다루기 편한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넘겨서 마이너스 x 3승 넘겨서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9x 이퀄 a 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등호 관계는 그대로 두되 얘가 넘어가고 오른쪽에 a만 놔두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고정된 그래프와 y는 a의 교점의 상태가 저 상태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똑같은 스토리가 된 거예요.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위로 볼록에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갖고 뿔 마니까 이 그림은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소의 위치 마이너스 1 넣어서 함수값 찾고 3 넣어서 함수값 찾고 거기다가 a를 거는데 이게 y축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y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 a가 걸리는데 두 개의 양근이려면 이런 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스토리. 근 만나게 하는데 디테일 이야기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한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같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도 n을 넘기고 말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게 여기까지 이미 함수가 극대극소의 위치까지 다 고정이 된 상태라 n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극소가 음수로 내려가야 되고 극대가 양수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소가 음수, 극대가 양수. 그것만 지켜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귀찮으면 이쪽을 고정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n만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n이 극대극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죠. 됐어요? 쓸데없는 계산식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얘기를 좀만 해볼게요. 이거를 원정해로 풀면 fx의 개형을 일단 좀 알아야겠고, 그래서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고 3x x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래서 0과 2a, 물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요 모양이라고 할 때 여기서 뿔, 마뿔,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해서 0을 넣어봐. 그러면 이게 0이야. 즉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2a를 넣어봐요. 2a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f2a는 8a 세제곱에 마이너스 12a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네요. 요 높이가 마이너스 4a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된 그림이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럴 때 fx equal 마이너스 4가 방정식으로 보지 말고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최소한 마이너스 4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거꾸로 말하면 마이너스 4의 삼승이 마이너스 4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야 세실근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얘기는 마이너스 4의 삼승이 마이너스 4보다 아래에 있게 해라. 다시 말해 a가 1보다 높게 해라.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려는 거예요. 알겠죠? 정해로 접근하면. 근데 지금 내가 최대한 짧게 말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시간이 있죠. 이걸 말이에요. 조금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집중해서. 내가 너희한테 외우라고 한 그래프 중에 y는 3이에요. 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었어. 외우라고 한 그래프 중에 얘는 x 제곱과 x 마이너스 3인데 정말로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근 하나 실근 하나인데 중근과 실근의 차이가 3칸, 자연수로 3칸,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예요. 그걸 기준을 마련해 주려고 이걸 외우라고 한 건데, 이 녀석은 생긴 게 중근에서 스치고, 그죠? 중근에서 스치고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셋으로 올라가고 그 하나, 둘, 셋의 하나, 둘이 각자 다 의미를 갖는 자리다. 1은 변곡점의 자리, 그리고 그 높이는 마이너스 2고 2는 극소의 자리, 그리고 그 높이는 마이너스 4라 했어요. 고정값이니까 외워둬라 라고 했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중근과 실근 사이의 간격이 3이면 다 성립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이 철사의 평행 이동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중근이 아니어도 돼요. x-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도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0을 통과하는 거야. 일단 0을 통과하고 한 방에 쫙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게 4까지 올라가요. 4까지. 그때 올라간 높이가 1이에요. 1. 아니, 높이가 아니라 4까지 올라가게 하는 x값이 1인 거예요. 그리고 2에서 변곡점까지 내려오고요. 그 변곡점의 높이는 2고요. 3에서 스치는 거죠. 그래야 이 세 칸이 1, 2, 3으로 쓰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4라는 높이로 올라가야 된다면 이 4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철사를 쭉 끌어다 붙이면 이랑 똑같이 된다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두근 사이의 간격, 즉 실근과 중근 사이의 간격이 3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근 사이의 간격이 3이야.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변화하는 비율이 얘의 이런 극대 극소의 높낮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간단해요. y는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a가 되었다 라고 하고 괄호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이제 실근과 중근을 만들기 위해 한 근을 0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간격이 실제로 3이 아니라 3의 적당한 배수, 뭐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하는 3b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어도 돼. 그냥 비어도 되는데 걔를 3등분한다는 의미에서의 3b를 생각하면
이게 ax 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b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 통과한 건 똑같고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3이 아니라 3b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변곡점, 극소점 자리를 나누어서 b와 2b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b를 넣어보세요.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2b 하면 4b 제곱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ab 세제곱 보이세요? 끝났어요. 이거예요. a와 b의 역할. a와 b의 역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두 1, 1이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4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4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a배로 변하면 이 높이도 딱 a배, 딱 그 숫자만큼. 그러니까 우리 실수배 할 때 이렇게 잡아 끄는 거랑 똑같은 거지. 2배. 이렇게 하면 2분의 1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거의 문제는 얘가 이렇게 3차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벌어져도 밑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지면 얼마나 내려오느냐. b의 얘 배율의 세제곱 b만큼 내려와요. 커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비는 1차로, 그 다음에 근의 간격은 세제곱의 배율로. 물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배씩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면 내가 얘를 딱 보는 순간 마이너스 4a 뭐야? 내가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그대로, 그리고 이 근의 간격이 원래 3이었다가 3a가 되었다, a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유지되고 이 간격은 a배가 되었으니까 a 3승배로 영향을 받을 거고, 따라서 저 i의 요 높이는 마이너스 4 기준 a의 세제곱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네. 너무 무리냐? x 제곱에 x 마이너스 3a.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원래 3이었다가 3a가 된 거니까 가로로 실근을 벌릴 때 a배가 늘어났다면 그것이 이거 극소에 끼치는 영향은 원래 마이너스 4였어야 하는 녀석의 a 세제곱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걸려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한 10초 컷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거요. 얼핏 읽으면 되게 복잡해 보인다니까?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를 갖는 3차 함수와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차 곡선과 2차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치거나 3차와 2차는 스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스치고 이렇게 해서 중근 실근 하나씩, 또는 이쪽에서 접하고 이쪽을 뚫고 지나가는 중근 실근 하나씩,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세월에 이걸 찾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는 이렇게 삼되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를 하되 얘가 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제곱에 땡큐 하게도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는 k가 되거든. 이러면 갑자기 또 10초짜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거. 이 녀석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인 x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x축 대칭이동 시킨 거예요. x축 대칭이동. 꼭 그 대칭이동이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이면 내려오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내려오면서 0이라는 중근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 둘, 셋이니까요. 뻔하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 여기가 2. 그리고 이 2대의 높이는 얄짤없이 4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차의 계수는 1이고 두근 사이의 간격은 3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이때는 k가 4고 이때는 k가 0이니까 이거 말고 이게 답이겠죠. 쉽죠? 그러하다. 오케이. 그러면 요 얘기 했던 얘기인데 얘가 사례가 좋아서 한 번만 다시 할 테니까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접선 문제에서 했던 거예요. 1,a에서 이 곡선의 근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접선 문제니까 3개 유형 중에 어느 거다 먼저 이 판단을 해야 되고 접점일까? 곡선 위의 점이라고 말한 적이 없네. 기울기가 주어졌을까? 아니네. 그러면 저 1,a를 지난다를 곡선 밖의 한 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곡선 밖의 한 점으로 보고 실제의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대충 3차 함수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다음에 1,a 아무데나 찍고 그리고 쭉 접선을 이었을 때 요 접점 세 번째 유형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시작한다. 이렇게가 원칙이었어요. 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요 t점을 구하려고 하려면 내가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이 접점임으로 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항상 지켜져야 되는 등식 그걸 만드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t-1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항상 같다. 뭐랑 같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여 3x 제곱이죠. 거기다가 t를 집어넣은 3t 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정리를 좀 하면 t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뭐 이 정도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올리면 그 다음에 얘를 1로 넘겨서 1로 넘겨서 마이너스 2t 아니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얘는 넘기거나 말거나 넘기거나 말거나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죠. 이게 분명히 t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그 방정식은 해를 내놓을 거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이라는 건 이 t값의 의미, 여기서 나오는 t의 근이 바로 접점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점이 나와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세 개가 나와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이 세 개의 해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이 E-A의 이 상수항 A를 조절해서 얘로부터 세 개의 교점이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t제곱 묶고 2t-3 시간절약 뭐냐면 t축일 때 0에서 한번 스치고 하나, 둘, 셋 하고 올린 이 자리가 2분의 3이다 라는 거예요. 2분의 3. 그러면 하나, 둘, 셋이니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이어야 한다. 따라서 2분의 2, 이 자리가 극소를 갖게 하는 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요 높이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가 E-A라는 상수, 함수를 걸어서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이렇게 움직일 때만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t값을 얻을 수 있다. t값이 3개 나와야 접점이 3개 나오고 접점이 3개 나와야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E-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를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이걸 넘기면 2보다 커야 하고 이게 정답의 A의 범위입니다. A가 2에서 3 사이로 움직일 때. 이렇게 한 판에 정해의 풀이가 있어요. 이 유형의 어떤 전형적인 풀이입니다. 전형적인 풀이고 곡선 밖에 한 점을 잡아서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와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식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미지수가 등장을 하면 얘 때문에 이게 몇 개의 근을 갖는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거를 내 나름대로 이걸 다 이쪽으로 넘기면 3차 함수로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워낙 전형적인 문제이다 보니 자, X축, Y축을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3차 함수의 실제 그림은 이렇게 정도 생긴 아이일 거예요. 여기 2라는 변곡점을 두고 Y는 X3승이 2만큼 올라간 케이스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변곡점 자리를 아니까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건 따로 방정식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접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이 영역, 이 곡선과 변곡접선으로 좌표 평면이 쪼개져 벌어진 이 4개의 영역이 바로 접선의 개수를 그을 수 있는 분리 경계라고요. 여기서 X축, Y축은 하나도 안 써요. X축, Y축은 아무 상관없고 이 3차 함수가 하나의 경계, 그리고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이 하나의 경계를 이루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뉘면 이 영역에 있는 어떤 점도 다 이 곡선에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요. 3개, 1개, 1개, 3개. 그럼 모든 경계가 다 2개. 이 변곡 접선 포함해서 모든 경계가 다 2개를 그을 수 있는 영역이고 요 한 점, 요 점에서는 좀 특수한 1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그 접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녀석이에요. 이런 스토리다 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미 알고 출발을 하면 이 1,A라는 녀석이 무엇냐면 이 아이예요. 이 아이. x = 1이라는 라인 위에서
A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죠.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쭉 이렇게. 그러면 이 1,A라는 i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를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을 통과할 때는 한 개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딱 닿는 순간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경계 한 점에서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에서 세 개를 그을 수 있죠. 영역이 그렇잖아. 예. 그리고 요 경계에 딱 닿았을 때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 개짜리 영역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개의 접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A의 움직임에 따라. 그래서 얘 정답.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바로 이 경계에서 이 경계의 사이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높이는 Y는 2의 라인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는 2일 때의 점이고 여기는 여기다가 그냥 1을 넣으면 돼요.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 값에 걸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하기 2 하면 이 높이가 A는 3이죠. 따라서 2에서 3 사이이다. 이런 식의 대답이 된다는 거야. 훨씬 더 빠른 대답이 가능하죠. 이게 변곡 접선을 긋는데 시간을 안 써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다 돼요. 3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기나 우리가 보통 3차 함수 하면 이렇게 생긴 걸 아는데 여기서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여기요 볼록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세 개, 한 개, 세 개의 영역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이 접선의 개수 문제는 대부분 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 알겠죠? 저번 영상에도 있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아까 내가 열변을 토했던 부등식 얘기해 봅시다. 항상 성립하도록. 이번에도 이렇게와 이렇게로 분리를 좀 해볼게요. 그런 다음 얘를 그을 건데 이 녀석이 계속 얘기하는 이 그림에 해당합니다.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그러니까 0이라는 중근과 6이라는 실근이죠. 그러면 X축 선상에서 0, 2, 4, 6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0에서 스치고 2에서 변곡점, 4에서 극소점, 그리고 6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게다가 좀 전에 배운 걸 한 번만 써먹어 보자면 원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이 근사의 간격이 3이면 이 높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 그걸 외우라고. 외우는데 이게 3이 아니고 6이 됐다는 얘기는 몇 배 된 거야? 몇 배? 2배. 그러면 근사의 간격이 이 꼭다리에 끼치는 영향은 그 2배의 세제곱. 8배. 8, 4, 32입니다. 마이너스 32. 궁금한 사람은 넣어보면 되겠죠. 4를 넣어보면 돼요. 4, 4, 16.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16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0이 맞잖아요.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나 지금 커튼 칠 거예요. 커튼을 쳐놓고 시작해서 되는데 다 그린 다음에 커튼을 쳐도 되죠. 1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1. 그럼 이쪽을 버려. 안 볼 거야. 그 다음에 이쪽 3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3. 그럼 이쪽도 버려. 그러면 니네 지금 눈에 보여야 하는 그래프는 여기까지 안 보이고요. 여기부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이너스 32도 필요 없었다는 얘기야.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예, 애매하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살짝 섞여 있는 이 그림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어? 마이너스 K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 도대체 뭘 질문하고 싶은 걸까? 얘가 뭘 질문하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K보다 높아지려면 얘가 이렇게 중간에 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K보다 낮은 데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최소한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그래야 되니까. 항상 마이너스 K보다 이 그래프가 높이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괜히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자 3 집어넣어요 빨리. 3 27 마이너스 96에 54 마이너스 27이네요. 요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27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보다 K 마이너스 K가 더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를 볼 때는 어딜 보는 거냐면 저길 먼저 봐야 돼요. 저기 내가 지금 1 자리와 3 자리를 관찰을 하니 안 하니? 관찰을 안 해요. 1 안 쳐다볼 거고 3 안 쳐다볼 거고 그 안쪽에만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마이너스 K가 정확히 마이너스 27이 되어도 난 거길 안 봐. 거길 안 보니까 이게 언제나 얘가 높다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K는 닿아도 돼요. 결론 K는 2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예. 사실은 아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무대가 설정되면 얘를 x축으로 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 예, 무슨 말이냐면 이 k가 0 아무것도 아닐 때 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k로 얘를 끌어올려서 이 그림 전체가 x축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은 거야. 저 무대에서. 그럼 얘가 얼마나 끌려 올라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때 이쪽 끝, 이게 제일 낮으니까 제일 낮은 데가 x축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얻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원래 높이가 k가 0일 때 마이너스 27이니까 최소 27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27 이상. 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 문제가 마치 뭐하고 뭐가 이 마이너스 k 넘기면 뭐하고 뭐가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정작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작 문제를 풀 때는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 1의 왼쪽이라는 무대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3차 함수 하나를 그려요. 뭐 그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이 내 보이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늘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예, 결국은 이 극대 값이 여기서 제일 높은 값,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지 말고 최대 값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값이 요거 아래로 내려오려면 k가 얼마예요? 이런 질문이 된다고요. 이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앞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가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해 그냥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한 가지 미리 말해둘 것은 이게 맨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지수가 다 상수야 지금. 그거는 우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센수학이 지금 약간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지수의 위치가 상수일 때가 제일 쉬워요. 그래프는 그 휨새가 정해진 상태에서 상수가 미지수면 얘가 오르락내리락만 하거든. 근데 얘가 1차로 올라오면 그냥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변형이 일어나요. 개형이 바뀐다고. 그 개형의 영향력을 따지자면 상수항보다 1차항이, 1차항보다 2차항이, 2차항보다 3차항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프의 개형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로 올라올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요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자기스토리 같은 데에는 꽤 많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4점짜리쯤 되면 상수항에 미지수를 두는 것보다 1차나 2차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 아니면 1, 2차에 동시에 두거나. 근데 지금 센수학에는 거의 대부분 상수항이라서 그냥 자꾸 얘를 끌어올렸다 내렸다만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맨날 뻔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여기서 안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거. 근데 이게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해보죠. 이거는 이제 내가 아는 그래프가 아니니까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로 해볼게요. f 프라임 x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6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6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정도 아주 간편하게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고요. 뻔하게도 극대 극소예요. 그러니까 극대 값인 F1 집어넣어 보면 (5 플러스 K고요. 극소 값인 2 집어넣어 보시면요. 4 플러스 K 나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저기 무대가 1에서 3이에요. 무대가 1에서 3이니까 여기다가 1 포함하여 왼쪽 버리고 3 포함하여 오른쪽 버리면 얘가 극대가 1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애거든요. 여기서 5 플러스 K로 출발해서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2에서 그냥 여기가 4 플러스 K 되는데 이 무대 안에서 보면 여기서 이쪽보다 더 올라갈 게 너무도 확실시 되는 녀석이죠, 이거. 그래서 여기의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의 값이 얼마냐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에요. 3, 36, 9 플러스 K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놓고 제일 낮은 값이 4 플러스 K, 제일 높은 값이 9 플러스 K. 그럼 K에 따라 얘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아이가 0에서 10 사이에 있어야 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한선 하나 주고 여기서 상한선 하나 주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 얼마나 내려갈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 플러스 K는 0보다만 크면 되고 9 플러스 K는 10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K로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되는 그런 정수들 6개 정도 되겠죠. 이게 어딜 봐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거 상수항 때문에 오르락내리락밖에 안 하니까 내가 판단하기가 편하다 이거지. 알겠죠?
부등식이 항상 성립. 부등식이 항상 성립. 아, 이거 있네. 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얘네가 만난다라고 하는 이 교점의 의미, 교점이라는 의미가 방정식의 의미인데요. 이 방정식의 해는 다른 의미에서는 경계를 뜻합니다. 경계. 거기가 같아지는 데야. 그러면 같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같다의 반대말? 같지 않다죠. 같지 않다의 동의어는 크다 또는 작다라고요. 크다 또는 작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같아진다의 의미가 만났다의 의미가 y좌표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y좌표가. 물론 x좌표도 똑같죠. 근데 x좌표는 내가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거기를 찝어서 얘기한 거고, 그때 y의 높이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다면 그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크다 작다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크다 작다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 경계의 왼쪽으로 이때는 얘가 높고 얘가 낮고, 이 경계의 오른쪽으로는 얘가 높고 얘가 낮고, 이게 부등식이에요. 이게 부등식이에요. 어떤 fx와 어떤 gx가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걸 부등식으로 풀거나 어떻게 해결을 하려면 넘겨서 그래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 식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그래프의 입장은 F라는 애가 G라는 애보다 더 높이 있는 여기를 찾으라는 소리구나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F가 더 높은 구간을 찾아라. 가 바로 부등식의 해를 뜻하는 거다.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4차 함수입니다. 4차. 얘는 2차 함수네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보니 위로 볼록이고 여기 플러스를 보니 이제 아래로의 W 모양의 가능성이 높은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문항을 내놨는데요. 너희를 괴롭히려고 이 두 문항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녀석을.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이 거의 똑같아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말이 거의 똑같아요.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하나의 문자 x냐? 두 개의 문자 x1, x2냐? 그리고 이게 부등식이죠. fx와 gx가 중에 fx가 더 높다라고 하는 부등식이고요. 이거는 fx1, gx2 어쨌든 f와 g가 등장하여 높다예요. 뭐 등호가 있고 없으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이렇게 하고 항상 성립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을 뜻하는 거죠. 이게. 항상 성립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 높다.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어찌 보면 진짜 똑같은 것 같죠.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해석을 좀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 요 분석을 좀 해놓고 갑시다. 분석을. 이거 fx는 x에 대한 4차고요. 짝수차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y축 대칭의 형태일 테고요.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뭐냐면 위로 볼록이고요. 일단 위로 볼록이고 얘의 대칭축이 1로 결정돼 있어요. 대칭축.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로 결정돼 있고, 그럼 A를 모른다는데 저 A의 역할이 뭘까? 이제 어지간히 이골이 좀 났죠?
이렇게 여기다가 대칭축을, 그러니까 일종의 레일을 박아놓은, 얘가 이거에 대한 좌우 대칭을 벗어나지를 못할 테니, 예, 이렇게 레일을 박아놓은 이 철사를 딱 잡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하는 역할이 이거라고요. 예. A가 작아지면 내려오고 A가 커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정호 알아들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fx가 이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할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맞지. A가 좀 더 올라가도 맞지. A가 좀 더 올라가도 맞지. 왜냐면 지금 fx가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 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디까지? 이 지금 2차 함수 수치는 나중에 찾고 이 그림상에서 이걸 만족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의 극소값? fx의 극소값까지? 가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아이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fx고 gx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x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x와 x로 났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네 둘의 우열 관계를 비교할 때 대상이 모든 실수이긴 한데 넣는 값이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 이 말은 얘가 이렇게 fx가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gx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까지. 느끼기에는 얘 fx의 요 지점은 gx의 요 지점보다 낮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둘의 높이를 비교할 때 x축에 있는 하나의 값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넣어서 f가 높고 g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만. 동일한 값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홈으로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걸 넘지만 않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저 사례가 저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4차원 홈이 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의 gx가 여기까지 올라가도 돼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x축 선상에 있는 이게 뭘 그리면 자꾸 욕심이 많아가지고 x축 선상에 있는 어떤 x 값을 잡아서 위로 딱 올려도 f가 위에서 찍히고 g가 아래에서 찍히잖아요. 그 동일한 x 값에 대하여 f가 높고 g가 낮으면 성립입니다. 저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기에서 접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체의 일부가 gx의 일부가 fx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1번의 상황이에요.
아까 성혜가 딱 얘기한 이 라인을 넘으면 안 돼요. 차라리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움직이는 게 낫겠다. 오케이. 요 선을 얘가 넘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2번이에요. 왜냐? 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이기 때문에 f에 들어갈 x좌표와 g에 들어갈 x좌표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안으로 애가 들어왔어, 그래프가? 그러면은 f에다가는 여기 값을 넣고, 그러면 요 값이 fx1이 되죠. fx1. 그래 놓고 g에다가는 요 값을 넣으면 x2를 이 값을 넣으면 이 녀석이 gx2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gx2의 높이와 fx1의 높이를 비교했을 때 fx1이 더 낮은 결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값을 넣어도 f의 높이가 g의 높이보다 높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에 바리케이트를 딱 친 다음에, fx의 최소값에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에 너 gx 네가 어디 있더라도 이 선은 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가 여기서 이동을 하든 여기서 이동을 하든 여기서 이동을 하든 너는 이 선을 넘지 마, 이렇게 해야 저게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2번이. 자, 일단 상황 이해됐어요? 상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 때문에 두 녀석의 풀이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일단 2번 얘기를 해볼게요. 2번은요, fx의 최소값이라는 하한선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함수를 넘기면 안 돼요. 함수를 이 부등호를 두고 fx 이 gx 1, 2 이렇게 됐을 때 fx가 저 그림이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하면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4로 묶은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1을 해보면 되죠. f1의 높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f1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높이가. 그러면 이 녀석이 fx의 최소값이 됐다고 할 때 그 마이너스 1을 상한선으로 저 gx라고 하는 마이너스 2x 제곱 아닌데? 뭐였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마이너스 1을 넘지 못한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쪽에 최대값이 꼭지점이다 보니 그냥 꼭지점을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 정도 되겠네요. 이 a 플러스 1이라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을 넘으면 안 된다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낮아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2번은 이렇게 푸는 거고요.
1번은 똑같은 x니까 fx 이렇게 gx니까 여기다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를 이렇게 놓고 이게 절대부등식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참 이게.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접하면 된다는 상황인데 내가 곡선 대 곡선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죠. 같은 x니까 이 4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에 대한 스토리를 x 4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런 4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는 똑같이 나온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그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 녀석 이 가지는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이 녀석을 hx라고 하고요. h'x를 구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아이 귀찮아 2 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므로 이거 안 건드리려고 웬만하면 요한에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2 2 1 1빵 얘가 2x 마이너스 1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이쪽 헉은 나와요. 헉은 그런 고로 요 녀석은 자기 도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 도함수가 1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이런 3차 함수네요. 그러면 자기의 원함수는 마뿔이니까 1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차 함수는 이렇게 올록볼록 하는 애가 아니라 극소값이 딱 하나인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극소값인 h1 값을 구해보시면 1, 1, 1 이렇게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 a가 그거보다만 낮으면 되는 거예요.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여기 1에서 마이너스 2 자리를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4차 함수에 대하여 그거보다 그 그래프가 y는 a보다 항상 높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a는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항상 낮거나 같아야 돼요. 요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부등식의 활용. 물론 부등식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정말 방정식만큼이나 많은 유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이런 두 대상이 지금처럼 비교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서는 요렇게만 설명이 되어서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요렇게만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목적이 그거예요.